안녕하십니까.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,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유급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휴가에 관한 거지.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그렇습니다. 근로기준법 63조에 그 적용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련된 그 제5장과 제6장의 근로시간 또 휴게 또 휴일은 이러한 다음에 각호에 있는 근로자라고 한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. 이런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그리고 첫째 분류가 농축수산업에 근무하는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,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자, 이런 해당되는 분들한테,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는 법에 정한 근로시간, 또 휴게, 또 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적용, 그러니까 휴가나 또 야간 근로 이런 건 똑같이 적용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농축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용 안 된다는 거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, 그러니까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하면은, 감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경비나 또 어떤 아파트먼트에 있는 이제 야간 경비 이런 사람을 이제 감시자라고 하고, 또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 운전기사 같이 오랜 시간 이렇게 이제 근무하면서 기다리다가 실질적으로 출퇴근한다든지 어디 방문할 때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,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지만은 이제 전체를 근무 시간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몇 시간을 근무한다, 단지 체류 기간이 여기다, 이렇게 이제 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이 불이익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감시 단속적이지,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비록 운전기사라고 하지만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바로 근로기준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. 주 40시간 근무해야 되고 최대 연장 근로가 12시간, 그래서 52시간까지만 근무하고, 그리고 또 휴일도 마찬가지, 휴일 근로수당 또 이런 걸로 다 줘야지 되는데, 그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. 이런 부분이 있고, 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감독자들, 관리 감독자라고 하면 최소한 부서장급 이상의 근로자를 얘기를 합니다. 근로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규율을 맞춰서 하는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주 40시간이나 또 휴일 근로수당, 휴게 이런 부분은 제외될 수 있다, 이런 규정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된 업종이 농축산이라고 그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그런지 요새 그 농축산업에 국내인보다 외국인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? 예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감시 단속, 농축산업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직종입니다. 어렵고 힘들고 또 더티한 이런 업종이라서 3D 업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의 90%가 그 농축산업에 종사했지만,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대부분이, 그러니까 그 어떤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,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10% 내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제외가 되고,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도 이렇게 그 야간 근로, 이건 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 농촌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떤 그 농분기나 또 농한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근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엄격한 이제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거는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
그러면 지금 이거는 적용의 제외인데 그러면 적용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. 예. 근로기준법에 그 5장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 이런 부분은 그 이제 50조의 근로시간,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사입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게 50조 조항입니다. 그리고 53조 조항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사입시간 플러스 12시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54조에 보면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. 이런 규정. 그리고 또 56조 규정에는 이러한 연장 근로, 휴일 근로, 야간 근로 같은 경우는 그 100분의 50을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. 이런 규정이 바로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아니면 지켜야 하는 이렇게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게 지켜야 되는 규정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모 기관 같은 건 약간 공무원의 성격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관인데 이러한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노사 레이버 유니언도 없고 그럴 경우는 그거를 혜택을 못 받아도 어떻게 어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저 다시 한번. 사용자가 이제 그 민간 회사가 아니고요. 예. 약간의 공무원 같은 연구원 집단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노조도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오버타임을 하고 그래도 정당하게 받지를 않더라도 어필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잠을 하시겠습니까? 우선은 제가 노무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다는 건 노예 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노예 근로는 그 굉장히 강제 근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근로 시간에 대해서 빽빽하게 기억을 하고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근데 회사는 연장 근로 수당을 안 주고 있다. 이런 거를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다. 이거를 매번 발생할 때부터 다 적어놓고 이것을 고용노동부 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입증 책임이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주장을 했고 모든 그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왜 이 근로자를 남겨서 일을 시켰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 지시가 나옵니다. 이렇게 지급 지시가 안 따르면은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제도 또는 연장근로 미지급수당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